안녕하세요. 모다지 차트를 개발한 갓세미놈입니다. 이번 녹화 방송은 5분선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언급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 차트를 처음 접하거나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매매의 기준이 되는 5분선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익수하고 또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5분선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러나 이 5분선을 만드는 내용의 그 수식을 구성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기존에 몇 번 간단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영역은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영역이고 굳이 제 차트를 활용하지 않고 스스로 차트를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분들은 그 이상은 스스로 풀어야 될 영역이고 제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이상의 한계는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없다. 그 의미 자체는 저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또 특허 영역이고 지적재산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해 드릴 수 없다는 관점이고, 그래서 그 이 기준이 되는 5분선의 모든 키포인트가 있죠. 제가 이 차트에서 5분선과 트렌드 라인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트렌드 라인이 과 5분선을 같이 읽어서 봤을 경우에 가장 확률 높은 자리를 항상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선 가격이란 의미 자체는 파동은 늘 이런 그 네 파동값이 있다면 이 파동 안에서 상하로 움직이는 파동이 있다면 그 파동값이 만들어지는 그 폭이 0.4가 될 수도 있고 0.5가 될 수도 있고 0.6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0.9가 될 수도 있고 0.9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그 폭, 즉 반파동의 반파동이죠. 그 네 파동의 반 2분의 1 값이 되는 그 파동급은 0.2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0.45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국선 같은 경우에는 0.2 정도에서 0.45 정도, 0.45를 넘는 수치값은 이제까지는 제가 보지는 못했는 것 같습니다. 거의 0.45가 최대치고 최소는 0.2포인트 정도로 지금까지 관찰한 바로는 그 정도 가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파동은 내 파동값은 0.4에서 0.9 포인트 사이에서 내 파동값이 형성된다. 그래서 그 어떤 파동이 그 내 파동값이 만들어지면은 그 파동 안에서 그 지수가 움직인다 그러죠. 그 파동을 벗어나게 되면 잠깐요, 제가 한번 파동 가격을 만든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보시면은 안에 제로 0선 아래로 형성된 박스 있죠. 박스 안에 네 파동값이죠. 요 2분의 1 단위로 파동이 여기로 방향을 잡았을 때 2분의 1 단위로 위로 파동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파동 아래에서 올라서서 위로 올라갔을 때는 중심선에서 획이 된다는 거죠. 중심선 값이 획이 된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그 파동은 늘
중심성 가격을 회귀하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떨어지고 대체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중심성 가격에서는 거의 본전을 할 수 있는 회귀 본성이 있죠. 회귀. 한번 앞에 차트에서 보시면은 중심성 가격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그 매수 신호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컷을 가능할 필요 없습니다. 보통 국선 같은 기준은 0.3 정도 컷을 대고 매도를 쳤을 경우 매도 신호가 유지된 상태에서 매도를 해서 컷이 안 나가는 이상 0.3 컷이 안 나가는 이상은 수익은 좀 더 준다 는 관점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중심성 가격에서 다시 매도를 했을 경우에는 이걸 올라타지 가지고 컷이 나가지 않는 한은 다시 매도 수익을 챙길 수 있다. 늘 매수 신호가 발생을 하고 중심선에 이 중심선 가격은 늘상 회귀하는 거죠. 회귀 본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 가격과 이 가격에서 네 파동이죠. 네 파동. 그래서 중심선 회귀할 때 매수 신호가 유지된 상태에서 중심선 가격에서 진입을 하자. 일시적으로 한돈 틱 밑으로 밀리더라도 컷하지 말고 수익을 챙기는 구간을 찾아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진입해서 일단 수익을 챙기고 매도 신호가 발생했는데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중심선 가격에 반등을 줄 때 매도 들어서 뭐 차하 지지 라인인 데서 입질을 하고 다시 반등 줄 때 대매도해서 갖고 있다가 수익 증선을 못 있다면은 매수 신호 발생하면은 중심선 가격 회귀할 때 인데서 빠져나오고 충분히 빠져나올 자리를 준다. 그래서 다시 또 이 추세 구간이니까 추세 구간에서는 조금 길게 묶겠다는 관점으로 가져가면 되겠죠. 그래서 5분선 이런 그 5분선은 그 파동의 중심선 가격을 잡아준다는 거죠. 5분선의 중심선 가격을 잡아준다. 예를 들면 뭐 5분봉 예를 들면 좀 짧게는 1분봉으로 보세요. 1분봉에서 일목균인표의 그 스닝 스팬을 만드는 그 중심선 가격은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심선 가격을 잡아주죠. 분봉에서 그러면 틱봉에서도 뭐 최고점과 최저점 일정한 구간에서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심선 가격을 수치값을 잡아 나간다면은 지수가 빨리 움직이면은 지수가 빨리 움직인다는 것은 뭐 상방이든 하방이든 지수가 빨리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에 그 최고점과 최저점의 그 간격, 그 현재 가격과 중심선 가격의 괴리율이 많이 커지겠죠. 최저점과 최저점의 평균값 또한 평균선으로도 만들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22평선으로 만들 수 있을 경우에도 지수가 한 방향으로 빨리 움직일 때는 그 중심선 가격이 현재 시가를 빠르게 대응해 주지 못한다. 빨리 만들어 주지 못한다는 거죠. 뭐 그래서 조금 시값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이평선을 구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한다거나 뭐 다른 방법을 구가해서 가능한 것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죠. 그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중심선 가격은 어떤 그 파동의 중심각을 찾기가 여의치 않다. 그렇다면 뭐 틱봉에서 그 평균치 가격에 준하는 수치값이나 그리고 분봉에서 틱봉은 분봉상 빨리 예를 들면 5분 동안 봉이 2개 만들어질 수도 있고 1개 만들어질 수도 있고
10분 동안 봉이 뭐 5개 만들 수도 있고 뭐 15개 이상 20개씩 만들 수도 있고 10분 동안 빨리 지수가 빨리 그리고 활발하게 움직일 경우에는 봉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 어떤 그 분봉에서의 그 어떤 최고점과 저점의 중심값, 틱봉에서의 장점, 같이 시간의 축 안에서 시간이 x축, 즉 시간의 축과 거리량의 축이 같이 만들어지는 x축. 틱봉에서는 거리량의 축과 시간의 축이 같이 만들어지죠. 그 안에서 가격의 축의 가격의 어떤 그 범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걸 찾아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주 그 정확한 중심축 가격에서는 늘상 가격은 회귀 본성이 있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기 전에는 늘상 한번 물량이 위로 올라가고 나서 반드시 중심축 가격으로 회귀를 하더라. 회귀하고 나서 그러면 늘상 매수든 매도든 중심선 가격에 진입을 하게 되면 따라가서 매수를 하지 말라는 거죠. 중심 가격에서 매수를 하는 버릇을 했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손실이 두 번째 매도 이어서 한번 진입하고 두 번째 매도를 했더라도 저희 본전에 빠져나가고 다시 또 매수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대부분. 그래서 항상 진입을 하고 난 더 본전 내지는 수익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을 중간에 챙기더라도 또 인데서 진입을 했을 경우에 한두 팀이 밀릴 때까지는 기다리다가 뭐 그냥 컷한다 생각하고 갖고 있다가 수익을 못 챙기더라도 다시 또 매도 신호 뜨고 다시 또 본전에 빠져나가고 매도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이런데 항상 진입은 중심선 파동의 중심선 가격이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내일 파동이 이렇게 딱 형성되지 않습니까? 내일 파동. 그러면 여기서 매도를 중심선 가격에 매도를 했다. 그러면 파동의 1차 바디 가격에서 또 뭐 차하 지지 라인, 채널 라인에서 이제 청산해주고 다시 또 물론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뭐 청산해주고 빠져보면은 새로운 저항 라인에서 또 다시 추가로 대응하면 되니까 그죠? 청산하고 와서 이래서 또 재미도 해가지고 갖고 있어 보고 그러면 쭉 이제 중간에 이어서 매도 해가지고 뭐 이어서 또 틀어버렸다. 그러면 더 빠져버리잖아. 따라가지 말자. 따라가시면 안 된다. 공격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가끔 한 번씩 걸려버리죠. 큰 날리는 걸 수 있습니다. 들어가다도 기다렸다가 추세선이 하방으로 만들어지고 저항란에서 다시 매도 이런 쪽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뭐 인데스 매도했기나 인데스 매도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재차 또 계속 수익을 챙겨오다가 그러면 매수 신호 뜨면은 한 두 틱 정도 안에서 거기다 또 스위칭을 할 수 있습니다. 매수로 스위칭 할 수 있죠. 그래서 스위칭 쓰이고 또 추세선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인데스 또 매수 수익 매수 컷 안 나가면 갖고 있습니다. 맨날 이어서 만약에 10에 매수했는데 329.10에 매수했는데 8호까지죠. 5티 정도 일시로 탁 담가서 주고도 있죠. 그러면 0.4 컷 안 나가면은 0.3 컷이 안 나가면은 그냥 들고 있으라는 거죠. 컷 딱 걸어놓고 걸고 있는다. 또 오면은 매수하고 청산하고 수익 청산하고 또 매수해서 청산하고 이런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승률은 어차피 80% 이상 넘어갑니다. 승률 이상 80% 넘어가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인데스 매수해가지고 청산하고 이거 또다시 매수했는데 밑으로 빠져버리면 컷 날리면 되죠. 컷 크게 안 나갑니다. 신호가 매수 신호 떴으니까 컷을 하고 스위칭을 해줘야 되겠죠. 컷은 하고 스위칭을 못했다. 그러면 또 인데스 매도 들어가는 거죠.
컷 안 나가고, 그럼 인데서 매수했는데 매도를 해가지고 컷 안 나가니까 다시 또 본전이 빠져나오고 매수를 전환했다 가지고 매도 신호 떴으니까 또 매도해가지고 컷 안 나가면 매도 신호 긋고 있는 거죠. 이런 짧은 구간에서 매도가 조건이 다 나오더라도 본전이 다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컷 안 나가면 본전이 빠져나올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데서 따라가지 말고 반응 줄 때 인데서 또 매도. 추세가 만들어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매도 이런 본전 내지는 한 두세 틱 정도 안에서 거의 커서로 빠져나올 수 있거나 설정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응을 됩니다. 인데서 신호가 아주 복잡해 보이죠. 원칙만 지키면 잡신호가 많이 보이죠. 원칙만 지키면은 크지 손실이 없다. 그러면 이 주식수가에서 매수했다가 수익 못 생기고, 민접한 사람들은 짧게 해서 뭐 차상위 지지라인 저항 라인이 있으니까 청소하고 나서도 또 매수되려고 그러니까 매수하거나 하죠. 그래서 그 매도 신호 떴으니까 또 매도 전환해버리죠. 본전에서 요 수익 챙기고 나서 또 매도를 전환해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가지고 다시 매도를 했다면은 또 한 세 틱 정도 되는 거죠. 세 틱 정도에서 네 틱 정도에서 또 컷하고 매수신호 떴으니까 컷하는 거죠. 그럼 다시 또 여기서 지지라인에서 매수했다가 매수신호 떴으니까 이건 이제 인데서 연속적으로 좀 손실이 좀 몇 틱씩 손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매수신호 떴으니까 지지선에서 매수해가지고 또 수익 챙기나고 이런 걸 다 여기서 또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또 매수했다가 이제서 매도 신호 전환했으니까 주식가격에서 매도 들어갑니다. 결국은 이런 합쳐서 두세 틱씩 연속적으로 이런 데서 한 두 번 이상 나오더라도 다 인데서 찾아 나오죠. 또 찾아 나옵니다. 그러니까 승률과 차트를 믿어줘야 된다. 요 수익 챙기고 또 여기서 매도 들어가도 또 수익 챙기고 0.6포인트 인데서 당장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손실은 0.3 바로 큰 날아가는 경우는 극히 적다. 근데 더 갈 것 같아가지고 매수 신호는 뜨가 있고 뭐 5분선에는 잘 안 오고 막 그러니까 그런 데는 다 그래서 한 틱 안에서 보면서 진입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됩니다. 안 기다리면 따라가서 인데서 진입하는 거하고 밑에서 매수를 한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중에 보면 버릇을 그렇게 길러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매수 따라가서 했다면은 인데서 쿵 힙수를 툭 줘버리면 자기 진입가가 높기 때문에 인데서 힙수를 푹 줘버리면 크게 날아간다는 거죠. 그 진입가를 5분선에 딱 붙여서 매수하면은 일시적으로 이때 청산을 못하고 힙수를 이렇게 주는 흔히 주더라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0.3 컷 걸고 내가 진입하는 가격에서 0.3 컷을 걸어야 되니까 그러면 0.3에서 다 챙길 수 있다는 거죠. 매매 방법을 자기가 진입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진입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진입 가격을 어디 가격에 진입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버틸 수 있는 그 여력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럼 인데서 못 따라갔다. 그러면 5분선 먼저 인데서 들어가줘야 된다. 그죠? 그럼 인데서 이제 먹었다. 그럼 또 지지선 만들어지면 또 매수해가지고 0.3. 또 매수해서 0.3. 그래서 매수해서 0.3.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먹었잖아요. 그러면 1.5포인트부터 챙기라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또 들어갔는데 밑에 푹 빠지잖아요. 그러면 0.3 한번 날려주죠. 컷하면 좋습니다. 이제는 다섯 번 먹었는데 한번 컷을 한번 줘봤으니까 네 번 1.2포인트 수익입니다. 그러면 인데서 못 들어갔다 치더라도 인데서 한 번 더 묶고 0.3 챙기고 또 들어가서 묶고
또 들어가서 챙기고 또 들어갑니다. 연속적으로 계속. 그러면 이것만 해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면 총 짐장부터 수익을 빼더라도 8번 정도 오죠. 이미 여기서부터 8번도 수익을 낸 상태입니다. 38, 24, 2.4% 수익을 낸 거 아닙니까? 또 매도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손실을 네틱 쭉 빠져나오고 또 매수 들어가면 되죠. 또 챙기고 매도 들어가서 챙기고 계속 연속적으로 안 빠진 거 버티더라도 컷 준다. 밑도 0.3 컷을 걸어놔갖고 인덱스 계속 매도를 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 나면 0.3 생기고 또 매도 들어갔다가 치고 올리니까 매수로 전해서 또 매수로 들어가고 매수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날 또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5포인트 이상은 수익을 내는 거죠. 계속 한 번 지니면서 0.3 이상씩 수익을 내겠다. 그런 원칙으로 이날 한번 볼까요? 이날도 엄청 여기서 매도해서 수익 챙기고 이거 매수했는데 매도 신호 떠버리니까 또 매도로 전화해고 이어서 컷 날리고 또 매도해서 챙기고 이어서 매도해가지고 컷 안 나가니까 버티다가도 또 수익 챙기고 물론 요거까지 튀어오른다고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요 튀어오른다고 예측하기는 힘들죠. 단지 우리는 이 가격에 매도를 했다. 미리 매도했다고 치더라도 컷 안 나가거든요. 75, 90 세틱밖에 안 튀어 올려집니다. 실제로 주심선 가격에 대응하면 세틱 정도밖에 그럼 수익 챙기고 또 수익 챙기고 여기서 매도해가지고 또 기다렸다가 수익 챙기고 또 매도해가지고 버티다가 뭐 계속 수익을 챙기기나 본전이 하기나 인데서 뭐 다시 또 수익 챙겨가지고 또 수익 챙기고 또 진입하죠. 요 진입했는 거 밑에 빠지니까 또 뭐 한두 티 주고 빠져나고 매도해가지고 놓치면은 이제 쭉 빠지니까 놓치면은 새로운 지지선을 만들 때 저항선 만들 때 매도하거나 놓치면 이제 싹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간다. 겁내지 말고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들어가야 된다. 지지선 만들면 다시 또 매수 신호 뜨면 따라가지 말라. 따라가지 말고 지지선까지 올 때 지지선이 올 때 이제 지지선에서 중심선 가격에서 대응하면은 손실이 나더라도 0.3 컷을 주는 경우가 특히 드물다. 그죠? 중심선 가격에서 대응해야 된다. 그러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여기서 보는 차트 흐름을 보면은 여기서 만든 거리형하고 여기서 거리형 만드는 거하고 비슷하죠? 이 물량대를 돌파하면 이걸 돌파할 가능성이 없다. 이런 같은 보겠죠. 그래서 매수 신호 뜨면 이번에는 이걸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지지선 만들 때도 중간에 틀리더라도 연대서 들어가면은 이 가격을 돌파한다. 그럼 차상이 최소한 이 정도는 가겠다. 이런 관점에서 지수를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인데서 틀리더라도 들어가고 들어서 챙기고 매수 또 들어갔다가 매도로 지난다니까 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차트를 관찰하시다 보면은 어차피 제가 승률 계산을 해드렸습니다. 80% 이상 나온다. 계속 연속적으로 대응했을 경우에는 80% 이상 수익이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계속 신호에 반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0.3 걸어놓고 계속 그 신호에 따라서 계속 지지와 저항 라인에서 계속 반응할 필요가 있다. 노드 차트 시스템 트레이닝의 매매 원칙은 시그널이 유지된 상태에서 지지선에서는 매수하고 저항선에서는 매도를 하자. 즉 매수 신호가 유지된 상태에서는 지지선에서 계속 매수를 공격해야 되고 매도 신호가 유지된 상태
매도 신호가 여기서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중간에 틀리더라도 저항선에서 계속 재차 매도 공격을 해주자. 그래서 계속 연속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중간에 틀리더라도 계속 그런 자리를 노려서 매매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심선 가격이라는 것은 정말 제 트레이딩 시스템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심선 가격. 이런 중심선 가격이 형성됐다면 아래 파동과 이 파동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 파동과 이 파동, 이 두 개를 합쳐서 네 파동이라고 합니다. 네 파동. 이 네 파동의 2분의 가격이 0.2가 에서 0.45 정도가 대한민국 국선에서는 형성이 됩니다. 그 가격이 네 파동이 벗어나는 단위가, 즉 이 박스 단위라는 거죠. 박스의 단위가 되는 거죠. 박스의 단위. 그래서 이 파동에서 이 네 파동 안에서는 상방 포인트를 찍고 중심선 위에서 매수가 떴을 경우에는 5분선의 중심선 가격이 매수의 기준이 되는 거고, 중심선 밑에서 매도가 떴을 경우에는 중심선 가격이 매도의 기준이 되는 거죠. 네 파동에서. 그래서 돌파하고 나서 밑에 나가서 다시 회귀하면은 계속 매도 공격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 보시면은 밑에서 계속 추세를 매도를 유지하다가 위로 올라타가지고 매수 신호 뜨니까 중심선 가격이 회귀가 되더라고요. 회귀가 되기 때문에 중심선 회귀 자리에서 매수를 잡는 거죠. 중심선 파동에, 그러면 이 파동, 이 전체가 네 파동 가격이 되는 거죠. 네 파동 가격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중심선에서 매수를 받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중심선은 여러분들은 시간의 축과 거래량의 축, 그 가격의 축, 이런 거 머릿속에 깊이 넣어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깊이 심오하게 고민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별도로 제 차트를 참조를 해가지고 차트를 만들고자 하지 않는 한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고민은 해봤자 여러분의 한계에서 오히려 매매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주는 이런 그 매매의 개념, 아니면 그 중심값의 원리, 이런 것들이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면은 아마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제가 판단되면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지도 않죠. 그렇게 쉽지 않다. 중심 가격을 저렇게 저처럼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쉬운 수식이라면 제가 공개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쉽게 상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쉬운 것 같지만은 그 수식으로 그 중심선 가격을 뽑아내기는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개념이고 이렇게 만든다는 것을 어떤 초기 어떤 그런 개념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제 차트 사양료는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비싸지가 않은 상태에 그런 차트를 저렇게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만들겠다 하는 시간 낭비를 하지 마시고 제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은 수익은 내기는 정말 쉽다. 그 원칙을 잘 안 지키기 때문에 너무 부하내동 해가지고 늘상 힘들어 하시는 회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수익 손실을 안 나는데 자꾸 추격 매매합니다. 이런 거죠. 매수저 툭 떴다고 이제 축 매도 양봉 이제 툭 뜨니까 이제 따라간다는 거죠. 이제 따라가니까 양봉 일시저 툭 밀리니까 또 음봉 한두 개 내니까 그 불품 내고 반동 주면 본전해버리고 이런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게 들어가지 말고 지선 인데스 잡고 들어가라. 그러면 한 틱, 두 틱 밀릴 수도 있지만은 컷은 안 나간다. 정지협상 컷 안 나간다. 인데스 들어가면은 컷 안 나간다는 거죠. 그죠? 인데 들어가면 보죠. 여기다 두 틱 정도나 이렇게 반동 주더라도 겁먹지 말고 반동 주면 컷 날리면 되니까 0.3 한번 주고 또 다음 기에 또 반드시 주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자꾸 겁내가지고 안 들어가고 또 멍설이다가 지수가 움직이니까 따라들어. 물론 인데서 뭐 추격 매도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 추격 매매 해가지고는 대치로 답이 없거든요. 추격 매매 해가지고는 대치로 답이 없습니다. 승률이 항상 불안하게 되고 지선이 가까이 있으면은 뭐 저항라인에 인데서 가까이 붙여서 매도하게 되면은 승률이 높고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는데 인데서 뭐 인데 쭉 상방으로 추서 인계될 수도 있죠. 그러나 지수에서 안 들어가고 따라가서 인봉인데서 붙여버리면 수익도 요때 며칠 수익 줬다가 이렇게 밀려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인데서 큰 나가버리는 거죠. 인데 지수에서 매수해가지고 익지를 못했더라도 여기까지 밀리더라도 G라인이 있기 때문에 한두 팀 밀리더라도 컷 주면 되니까 일단은 버틸 수 있는 그게 됩니다. 그 고점 부분에서 따라가는 매매 해버리면 그렇게 습관 및 기립 가격 자체를 그런 식으로 잡고 가버리면 승률이 낮다는 거죠. 컷은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항상 지지선에서 매수하고 저항선 부분에서 자꾸 매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매틱 오차가 나오더라도 컷이 안 나갑니다. 컷이 안 나간다는 거죠. 항상 그 주식선 가격을 잘 지키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5분선과 주식선값의 원리는 더 이상 뭐 상세한 정보는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차트를 활용해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 주식선가격의 원리를 잘 앞에 녹화해드린 그 회계 이론 잘 참조하시고 중심선 가격의 원칙만 잘 지키시면 확률 80% 이상 하루 10번 이상이 납니다. 야간장 빼고 15번 평균 정도 매매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중간에 놓치는 것을 감안하고 10번 정도 매매에 진입을 못하고 놓치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럼 10번 정도는 매매할 수 있는 거죠. 대부분. 10번 중에 88하니까 8번 정도는 수익을 낸다는 거죠. 그러면 뭐 손실을 제하고 수수료 빼면은 그러면 뭐 최소한 1.8포인트 정도 수익이 계산상 1.8포인트 이상. 그냥 여유있게 뭐 놓치는 거 진입 못해가 놓치는 거라든지 입지를 뭐 크게 제대로 못 문다든지 여러가지 이런 걸 다 감안하고도 1.8포인트 하루 낼 수 있는 그런 그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